TBS 이정훈 기자인데요. 네. 네. 이번에 대안으로 내신 보면은 주로 대부분 이제 국민 송금 이걸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서 단식 전이긴 하지만 지방채 발행을 한번 시사하신 적이 있으셨고 또 4차 추경안이 나오지 않을까 요거에 대한 가능성도 있었는데 요거는 좀 배제한다고 보면 될까요? 이제 2026년도 4월에 개최한다는 걸 전제를 한다면 4차 추경인데 제가 임시회도 소집한 바 아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26년도 4월에 개최하는 것은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서둘러서 4차 추경이다 이렇게 결정한 일은 아니고 시간을 봐서 생각할 일이고 지방채 발행 문제는 정원도시 박람회 때문에 한다 하더라도 제가 뭐 한다 안 한다 결정된 바 없지만 한다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제가 시정 사기 처음 취임했을 때 자 이런 얘기 사실 솔직히 좀 자제했습니다. 3,700억의 부채가 있었어요. 저는 3,700억의 부채를 안고 시정을 출발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거냐?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하나는 긴축재정을 하고 또 하나는 새로운 수익원을 개발하는 것이다. 생산성 있는 사업이라면 그것은 지방채를 얻어서 하는 것도 무방하다. 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린 걸로 기억이 납니다.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해 저는 300억의 부채를 상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300억의 부채가 유독 이자율이 높은 부채이라 채무액이라 우선 이것만은 먼저 갚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갚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정부로부터 지방 재정이 전부 다 악화가 돼서 거의 모든 자치단체가 거액의 지방세를 발행해서 얻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긴축재정을 하고 그리고 다른 수익원이 없는가를 찾아서 노력했을지언정 추가로 법적상으로 반드시 해야 될 필수 불가결한 지방채라는 건 아마 조금 있습니다. 개발기구와 관련돼서 그런 거 이외에는 저는 지방채를 얻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세종시는 돈이 없다더라. 예산이 없다더라.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려도 다 잘렸다더라. 이런 얘기 수없이 들었습니다만 저는 그러한 여러 가지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종시의 건전 재정을 위해서 제가 온몸으로 들을지언정 빚을 얻거나 그러지는 않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건전 재정을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3년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채무 부담 비율은 처음에는 전국 거의 최고 수준이었다고 알고 있지만 지금 많이 낮아졌습니다. 지금 중간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채무를 얻지 않고 그나마라도 시민들한테 많은 불평과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긴축재정을 하면서 얻은 자그마한 그래도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제가 지방채를 조금 얻어도 될 여력이 생겼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느 정도 액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방채를 얻을 여력이 내년에도 굉장히 지방재정이 어렵다는 걸 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시민들의 필요한 사업, 소모성 사업에는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업에 우리가 최소한의 지방채를 얻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도시정원 박람회를 위해서 열겠다, 지방채를 얻어서 열겠다, 그런 단편적인 생각으로 저를 재단하지 마세요. 저렇게 단편적인 생각이거나 이렇게 짧은 생각으로 행정해 본 적이 없고 시장으로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제 진정성과 진심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중도일보 이태혁 부장. 하나는 시장님께 좀 질문 드리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환경녹지국 담당 부서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이 보면 2026년 국제정원 박람회 개최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이 좀 있으셨는데요. 결국 시민들은 2025년, 2026년, 2027년 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에 대한 이제 관심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좀 매년 5월을 돌이켜 보면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가 2022년에 마중물로 있었고 2023년에 가든쇼가 있었고 2024년에 낙화축제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어떤 다른 계획을 내놓고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시점이지만 시장님이 2025년, 2026년 4, 5월의 기간을 어떤 식으로 또 그 공간에서 시민들에게 선보일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간략한 구상이라도 있으시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요. 또 아이디어로 세종시가 갖고 있는 강점이 42개 중앙행정기관, 16개 국책연구기관, 10개 공공기관이 있고 시민 등에 다 포함을 해서 기부정원을 조성해보는 장기 플랜을 가져가 보는 것은 어떻겠는가 뭐 이런 의견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방향성 일단 첫 번째 시장님께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답변 듣고 집행부에 좀 질문 드려도 그러시죠. 제가 지금 단식을 마치고 오늘 여러분들 처음 뵀습니다만 25년도에는 어떻게 하고 26년도에는 어떻게 하고 27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금 발표할 그런 시기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이런 생각은 기본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2027년도에 민주당이나 어디 의원들은 27년도에 하면 어떠냐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우선 2027년도에 하기는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래야 우리가 세계 학예 대학 경기라는 정말 전 세계적인 국제 행사를 합니다. 8월 1일부터 하잖아요. 우리 시 공무원과 시민 전체가 거기에 집중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또 국제 정원도시 박람회를 또 한다. 뭐 4월이 된다. 어떻게 된다. 그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27년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거 해마다 없는 데는 없지만 대통령 선거만큼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선거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 와중에 국제 행사를 해야지, 지방 선거를 해야지, 그러면서 정원도시 박람회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건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26년도를 자꾸 고집했던 이유는 27년도에 국제 세계 대학 경기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세종시가 앞으로 정말 20년, 30년, 50년 이내에 또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국제적인 행사가 되겠습니까? 전 세계 3대 행사입니다. 월드컵, 올림픽, 세계 유니버시아드. 그 절호의 찬스를 우리가 26년도에 준비해서 세계적으로 홍보하자. 150개국 15,000명의 선수 임원의 선수촌이 바로 세종시에 있습니다. 그 기회를 이용해야 되는데 27년도 끝나고 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되겠습니까? 그래서 26년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걸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4월에는 안 된다. 4월에는 안 된다. 26년도 4월만 아니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4월이 안 되는 이유가 그것이 지방선거가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 저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선거를 염두에 두고 20년 4월에 하려고 했다고 정말 아닙니다. 그렇게 시기가 맞춰졌을 뿐이에요. 26년도에는 안 된다 그러니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4월에 하기에는 시기도 촉박하니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기본적인 생각은 27년도에 넘어가서 하기는 굉장히 곤란하다. 그리고 28년도에 한다는 것도 적절치 않다. 제가 임기도 아닐 뿐만 아니라 28년도에는 선거가 없냐고요. 그때도 총선이 있습니다. 선거 때문에 안 된다면 26년도에 안 되고 27년도는 되고 28년도에 안 된다는 것도 모순이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유리할지를 정치적 계산을 한다면 어느 핸들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26년도 4월을 얘기한 것이지 그 이외에 다른 그 정치적인 목적은 정말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25년도에 비축제, 정원축제하고 뭐 작은 축제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저는 두 가지가 정말 이건 가슴이 아파요. 첫째, 국제행사로 승인을 받았고 정부가 승인한 이 절호의 찬스를 어떻게 살려야 할 것이냐는 문제하고
그리고 그동안의 매몰 비용이에요. 10억이라는 이상의 매몰 비용. 우리 공무원들 이제까지 노력했던 그 노력의 뭐 대가라고 그럴까요? 그 노력의 상응하는 무엇. 그리고 국비라는 게 77억이라는 게 뭐 적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냥 송두리째 날려버린다는 건 너무 아까워서 이것을 살리는 제3의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택 기자께서 오늘 기사 한장을 잘 봤습니다. 플랜 A, 플랜 B, 플랜 C 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더 고민을 해서 우선 저 혼자 결단하고 저 혼자 결심할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지역의 어른들 모시고 제가 종교계 또는 우리 노인회 또 각계각층의 여러 어른들을 모시고 뭐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저의 정치적인 입지나 이런 것은 다 버리고 생각하겠습니다. 이게 저의 진심입니다. 예,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소위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지방정원, 국가정원 로드맵부터 먼저 하자라는 주장에 대해서 한번 검증을 좀 해봤는데요. 올해 2014년에 그 지방정원에 유일하게 지정된 곳이 전남 구례군인데, 제가 이제 집행부 여러분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는 2020년부터 4년 동안 60억 원 그 도비, 그 다음에 군비 투입을 해서 올해 초에 이뤄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는 그 전 정부에도 2021년 하반기에 분명히 지방정원, 국가정원을 중앙공원 쪽에다 그려서 해나가겠다고 했는데 지금 3년이 지난 동안 지방정원이 과연 어떤 곳이 진척이 되어 있었는지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에 대한 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방정원, 국가정원을 2030년 완성기까지 등록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 과거는 차치하고 2024년 현재적 기준에서 박람회를 제외한 지방정원과 국가정원 등록 로드맵을 실제로 그리고 있는지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지방정원, 국가정원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게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방정원, 국가정원 지정하려고 정원도시 박람회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세종시를 정말 그런 멋진 정원과 그리고 중앙공원만 정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그 힘을 많이 써왔던 게 마을 정원, 학교 정원, 기업 정원, 농장 정원, 아파트 정원, 집집마다 꽃밭을 가꾸는 그런 정원 움직임, 그리고 내나무 심기 운동,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시를 정원으로 빛나는 그런 도시를 만들자는 게 저의 목표지, 지방정원, 국가정원으로 등록하고 지정받기 위해서 정원도시 박람회 하는 거 아닙니다. 지방정원, 국가정원은 그렇게 하다 보면 정원도시 박람회를 통해서 하다 보면 지방정원과 국가정원의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지방정원으로 지정이 되면 되는 것이고, 국가정원으로서의 요건을 위해서 노력을 해서 요건을 갖춰주면 지정받는 것만인 것이지, 지방정원, 국가정원으로 지정했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그렇게 큰 수익이 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다 보면 지정되는 것이고 지정되도록 노력하지만 그게 목표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정원,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한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정원도시 박람회를 통해서 그때 아주 업그레이드된 정말 세계적인 그런 정원 기획가들이 말하자면 설계하는 그런 정원을 우리가 가지면 그런 것들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거를 위해서 정원도시 박람회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우리가 비전으로 볼 적에는 정원도시 박람회에 말하자면 효과로서 이렇게 꾸미다 보면 지방정원도 되고 국가정원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경제적인 효과, 간접 고용 효과, 그리고 여러 가지 상가공실이나 지역경제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 중에 효과로 저는 지방정원, 국가정원을 보지 그거를 위해서 정원도시 박람회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다음 뒷뜰에서 한민식, 장동희 실장님 예정합니다. 잘 들리면 그냥 할게요. 아니, 디트리스 장기 실장님과 이유 불문하고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시장님이나 의회, 정확히 말씀드려서 민주당 주도의 시의회인데요. 공통 견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데 과연 시민의 뜻을 한번 물어봤을까 하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뭐 끝장 토론회가 됐든 아니면 주민 투표 그 한번 물어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생기더라고요. 2026년이 됐든 27년이 됐든 시장님이나 의회에서도 똑같이 시민을 위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시민의 의향이 무엇인지 여론조사 뭐 등등 좋습니다. 양쪽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 기관을 선정하셔가지고 진정한 주민의 뜻은 무엇인지, 박람회를 유치하는 게 맞는지, 시기를 조정하는 게 맞는지 등등 몇 가지 질문이 나오겠죠. 그런 의향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의향이 없겠습니까? 제가 그건 이미 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제가 그 정원도시 박람회 할 때 기본 용역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시민에 대한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 대한 여론조사도 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75%가 정원도시 박람회 바람직하다고 답변해 준 걸. 그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가 아닙니까? 그래서 시작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을 알리기 위해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주민투표를 토론회를 제안했지 않습니까? 그때 느닷없이 반대가 되니까, 그렇다면 시민들이 잘 모르실 거다. 사실은요, 시민들은 잘 모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르시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 시민들께서는 자기 생활과 자기 생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면 되지, 시에서 하는 정원도시 박람회가 뭔지 비축제는 뭔지 그걸 일일이 다 간섭하고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시민들께서는 자기 생업 열심히 하셔서, 그리고 자기가 그 말하자면 생활으로 훌륭하게 사시면 되는 거지, 그걸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정부가 중요한 거고, 시장의 어떤 방침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시민들한테 일일이 물어서 할 게 아니라 나중에 투표로서, 선거로서 평가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항을 시민들한테 다 알리는 건 좋지만, 그래가지고서 일을 한다면 시민들도 피곤하실 것이고 효과성이 없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공약 사업으로 또 정부 행사로 승인을 받고 국비까지 지원을 받은 사항이 전액 삭감했을 적에는 우리 시민들께서도 얼마나 어리둥절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전액 삭감만 될 이유인가, 다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그때 시민들한테 판단을 받아보자 해서 제가 토론회도 개최하자고 했고, 시의원과 시장을 공개 토론하자고 했습니다. KBS 여기 나와 계신지 모르지만 KBS는 받아주셨습니다. 장을 열어주겠다. 근데 응하지 않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시민 대토론회장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응하지 않는 걸 어떡합니까? 그러다가 지금 여기까지 급기야 왔는데 시간은 없고, 그 짧은 시간에 주민투표를 하고 그럴 시간은 없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각계 어르신들, 우리 지역의 원로 인사들, 모든 시민께 모든 일을 다 의견을 묻고 한다는 것도 참 피곤한 일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하는 데 있어서 지역에 뜻 있는 인사들, 원로 인사들, 또 관계자들,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가면서 제가 결정을 하겠다, 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연합연수 한중구 차장. 네, 연합연수 한중구입니다. 그 시장님께서 방금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이제 결정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숙고의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저희들이나 시민들이 언제쯤 시장님의 결론을 좀 알 수 있을지 좀. 네, 제가 그래서 아까 간부회의 때 이거 갖고 또 자꾸 그럴 것도 아니고, 다음 주 안은 제가 시간을 거의 할애해서, 제 시간을 거의 할애해서라도 우리 종교계, 그리고 우리 노인회, 또 업계, 이런 분들을 전부 저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자 그리고 지시를 했습니다. 최단시간 내에서 적어도 한 일주, 2주 안에는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나서 어떤 결정을 하든 해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제가 의회를 또 스킵할 생각 없어요.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그리고 대화도 또 계속 해가면서 이런 의견이 있고 이런 의견이 있다 해가면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TJ 양정진 기자님. 네, TJ 양정진 기자라고 합니다. 지금 뭐 시민들의 펀드나 이런 거를 활용해서 축제를 진행할 방안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은 이 시기는 그대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목표를 하고 이게 만약에 진행이 되게 되는 건지 그리고 이제 확보한 국비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당장 비축제 같은 경우는 시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 걸 좀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는 이 시민 모금을 통해서 하는 게 가능한 건지 또 그런 전례가 있는 사례가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민 모금으로만 하는 것에 한계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비 또는 지방비를 투입해도 시간이 빠듯한 시간인데 시민의 모금으로 한다고 했을 때 20년 4월에 가능하겠냐? 제가 행정한 평생 해본 사람이 그렇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바람이 그렇게까지 원하신다면 그렇게라도 생각을 하고 저는 시기가 뭐 이제 26년 4월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은 이제 의미도 없고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험 펀드를 한다면 구체적으로 생각한다면 모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뭐 국제 행사가 됐든 이제 국제 뭐 국비라는 건 이미 의미가 지원이 안 될 테고요. 그 모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또 박람회라고 하는 것의 사이즈가 정해질 겁니다. 그럼 그 사이즈에 따라서 시기도 정해질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범위에 4월에 하겠다, 뭐 하겠다라는 것을 시민 모금에 의한 사항으로 결정할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뭐 국비 같은 경우는 국비는 일단 시민 모금으로 한다면 국비를 지원할 명분이 없습니다. 우리 사업비에 지방에서 하는 국제 행사에 대한 우리 지방 정부로서의 행사이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행사에 국비가 지원된다. 그거는 그렇게 국비 지원되는 건 아니라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한다면 국비는 지원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한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월간 지방자치 이광석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정말 제가 단식 하실 때 제가 특별히 개인 또 인터뷰도 했지만 제가 이번 박람회 비축제 예산이 의회에 의해서 전액 삭감되어서 많은 시민들의 바람이 무산됐다는 것은 참으로 참담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국회의원 청문회를 보면서 야,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큰일 났다. 정말 이게 여야가 완전히 대치돼서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국회의원 질문을 보면서 정말 한심스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저는 26년도에 지방 선거와 관련 없이 26년도에 세종 정원 도시 박람회가 개최된다는 시장님의 의견에 100% 공감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세종 시민 중에 또 세종시 시민단체가 똑똑하다면 자, 국가 예산 77억 원, 또 기투입된 10억 이것을 의회에다가 이거는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질의면 좀 지금 간단하게 해주시면. 예. 그래서 요거는 시장님이 여야를 떠나서 시민들을 위한 그런 건데 지금 보면 완전 세종시 시의회는 의원 시민을 위한 의원이 시민들을 뽑았는데 지금 보면 제가 듣기로 국회의원이 시의원을 공천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압력을 받지 않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요거는 이제 앞으로 시장님이 계속 국가적 박람회는 무산됐지만 계속 세종시가 국가 행정도시로 행정수도로 계속 잘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 위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요건 번외로 제가 질문 요거는 뭐냐면 제가 세종시를
계속 이래 돌아보면 이건 제가 의견 아닙니다.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지금 뭐 전라도 담양이나 광주나 또 대구 같은 경우는 상가 공실이 많잖아요. 여기요. 그럼 상가 상인들을 위해서 정말 개구리 주차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많이 마련돼서 그런데 세종시는 천지 차대를 되고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주자는 마음이 있고요. 그래도 이번에 마지막으로 많은 시민들이 한 1000명 정도 시장님 단식 때 오셨다는데 제가 파악에는 10,000명 정도 시민들이 오셔서 최영 시장님의 그 단식에 응원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네네.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렇고요. 저는 뭐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90년도라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안이 우리가 지방자치법이 61년도 하고 그다음에 30몇 년 만에 지방자치가 재개됐을 때 그 새로운 지방자치 실시를 앞두고 지방자치 실시 기획단이라는 것을 그 당시 내무부에 설치를 해서 그 기초 법제 작업을 했어요. 그 법제 작업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저입니다. 사실 그 당시 지방자치법 제가 정말 너무너무 공부 많이 했고요. 다 압니다만 그때 제가 정말 바람직한 지방자치 대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꿈을 안고 했던 거예요. 그것은 그 당시에도 지금과 같이 중앙정치는 늘 싸움이고 대립이고 갈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만큼만은 중앙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주민들에 의한 자발적인 아름다운 생활자치로 가는 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갈 길이다,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장 중요했던 그때 이슈가 정당 공천제였습니다. 정당 공천제를 하게 되면 그전에는 시장 보수들을 전부 다 대통령이 임명을 했는데 이제는 정당 공천제가 되면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뭐 호남이나 영남에서는 특정 당에 공천 받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공천권자가 이제 임명권자가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텐데 대통령이 임명을 할 적에는 국가의 공적 시스템이 있어요. 인사공천 시스템이. 그러나 정치적으로 공천을 줄 적에는 그런 이제까지 엄밀했던 공적 인사 시스템이 작동할 것인가에 관한 의문들이 그 당시 내무부 전체에 감돌았기 때문에 내무부의 지방자치 법안은 정당 공천 배제였습니다. 뚜렷하게 기원합니다. 적어도 기초자치단체는 정당 공천을 배제하자라고 해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만 끝내 국회에서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가 국회 의결에 정당 공천가 배제가 돼서 기초장은 결국은 정당 공천을 받고 기초의회는 처음에 한해서 정당 공천 배제가 없었지만 나중에는 그것도 돼서 그때 그 법안이 통과되는 그날 제가 11시인가 12시인가 집에 돌아와서 혼자서 저는 혼자서는 술을 잘 마시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코올 중독자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해서 술상 봐달라고 해서 술을 엄청 마신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속상해서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 지방자치 큰일 났다. 정당 공천이 되면 이제 중앙정치가 판칠 것이고 지방자치가 주민들에 의한 자치가 되어야 될 텐데 이제 또 정당에 의한 정치가 되고 말 것이니 참 큰일 난다. 그리고 통탄해하면서 제가 속상했던 기억이 오늘 떠오르는 것이에요. 바로 그러한 법을 만들었던 제가 바로 그러한 현장의 중심에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지방자치 문화 정말 바꿔야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는 제가 정말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화라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립과 경쟁으로 끝까지 가야 되고 지방의회 의원들이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의사를 당론이라고 그러면 입도 뻥끗 못하고 그래서 다른 의견을 내면 당에서부터 징계가 내려온다는 이런 것 제도가 이게 지방자치의 본질에 맞나 라는 생각을 제가 단식하면서 깊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자치를 제도를 못 바꾸면 문화라도 바꿔야 되는데 지금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 있어서 상호 존중의 문화가 살아있나 저는 그런 생각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저야 그래도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 우리 지금 2,500명 공무원들이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료요구, 시도 때도 없는 자료요구, 과도한 말, 언사, 상처를 굉장히 받고 있습니다. 이게 상호 존중의 지방 문화인가, 지방 정치 문화인가라고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될 것인가를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언론이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우리나라 앞날의 지방 자치, 지방 정치 문화를 위해서라도 같이 노력해 주시고 또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간 강의 다 그 개구리 주차라도